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좀 벗고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불강 5지구 재개발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은광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은광교회 발전위원회 박태환 장로입니다. 간담회 순서는 은광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구 장로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고, 이어서 현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은 은광교회 발전위원회 신무팀을 맡은 도경선 안수 집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담회 소요 시간은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구 위원장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은광교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성구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이고 또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조합원들 모시고 은광교회와 또 이렇게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갖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와 또 조합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와중에서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이렇게 나돌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인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또 오해도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저희 교회나 우리 조합원 여러분이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모든 조합원들이 이제 목표하는 것들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희도 한 가지인데, 저희 교회는 또 저희 교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재척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합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조합이나 또 조합원 여러분들 혹시 은광교회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곧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사실들 저희가 해명해 드리고, 또 저희 교회 상황도 말씀드리고, 또 이 조합이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논의하고 서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좋은 의견을 서로 논의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조합원 여러분 간에 서로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선 집사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요. 조합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조합원들께서도 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은 그냥 팩트,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서류를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제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정정하든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좀 날짜, 연도를 좀 이렇게 좀 표기를 좀 했는데 이거를 잘 보시고 이 연도를 왜 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12월 19일 날 조합 설립이 인가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들은 크리랩에 있는 자료들을 주로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아시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 시공사를 재인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당시에 이 2010년도 요 당시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기 속기록 2006년도에 있는 주민총회 속기록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현대하고 GS가 인준이 됐던 것입니다. 쭉 보시면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시공사를 언제 선정하느냐의 논쟁이 좀 많았었어요.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유권 해석들이 좀 틀렸고 또 그래가지고 조금 서왕설레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맞다, 어떤 경우는 틀리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때 이 당시에는 현대하고 GS가 인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인준을 해주는 거에 대한 시공사 인준에 관한 건으로 총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랩에 보시면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의가 된 거는 시공사가 재인준된다는 거가 아마 그때 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강교회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 그 전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어쨌든 70%의 찬동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찬성해서 같이 동참하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은강교회 건축위원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2018년 4월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도 총회 장소를 빌려드렸지만 다 무상으로 이 장소를 제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장소를 빌려드렸고 또 심지어는 이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총회를 하시면 주일 날 또 일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데도 또 총회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합장 선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다툼도 있고 근데 그런데도 교회는 장소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12월 18일 날 서울시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이 됐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시기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합의서를 썼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비구역 지정이 변경이 됐던 부분들하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요. 이 당시에 2008년도 12월 18일 날 서울시 고시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 시설 계획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 획지 3이 이제 은강교회입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시면 2,068 그리고 요게 이제 처음에 그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에 이제 왼쪽이 그 지정 2008년도에 됐을 때의 배치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그 똑같은 건데 왼쪽은 좀 제가 확대를 시켰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거를 했을 때 전 정말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하셨던 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저거를 보시고 했는지 이 지형을 아니면 그냥 하셨는지를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저기 길다랗게 돼 있는 교회 위치가 현재 이 본당하고 봉사관을 놔두고서 길다랗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것처럼 저쪽에 출입구가 있고 밑에 마당에 또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 도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6m 도로를. 그러면 옹벽이 뭐 지대가 좀 내려가겠죠? 그 지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 줬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 상태에서 교회가 2011년도에 이제 부지 합의 때문에 조합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지 협상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앞에 부분에서 2008년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시공사는 선정이 됐지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공사가 지금 현재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지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뭐 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과정들에 대해서 다 그냥 오픈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시면 그 2009년도에 추진위 현황 설명회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치도 있죠? 길다랗게 돼 있던 배치도 그 배치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신청을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조합하고 계속 1년 동안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 배치도에서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못한다, 건축을 못하니까 그걸 좀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그 부지에 관련된 협상을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거는 이제 조합에서 만든 자료인데 교회하고 조합하고 또 조합하고 교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주고받은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그 서류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합의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거는 2011년 4월 27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재차 또 요구를 해요. 저 상태에서는 힘드니까 현 위치에서 존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사택이 2개가 있어요. 그 사택 중에 하나를 이쪽 대토하는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이제 토론을 한 거죠. 토의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검토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택 부지가 30제곱미터가 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최종 검토 의견이 송부가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지 합의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런 과정에 의해서 2011년도 내내 부지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조합하고 교회가 합의를 하는 거죠. 과정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시공사 선정 및 본계약 이후 협의를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항목이 하나 들어있죠. 저거는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앞에 부분에서 2008년도 한 거하고 또 시공사 선정하는 부분들하고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주민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GS하고 현대가 컨소시엄에 합류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조합 설립이 되는 이후에 저게 추진이 더 계속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멈췄어요.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밑에 용어를 보시면 기존 처음에 이제 했던 부분들은 새로 길다란 거고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 변경이 된 거는 우측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앞에 합의서 부지 합의서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3장을 만들어요. 좀 확대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새로 길다란 부분들이 저렇게는 안 되니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부지 합의를 한 거예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거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저 도장을 찍은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저 도로를 제가 확대시킨 거거든요. 처음에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때에 보행자 통로가 6m가 있었고 그래서 저거는 안 된다라고 교회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런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누가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2012년도 7월 26일 정비개혁 변경이 됩니다. 저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저기에 보시면 획지 3은 은강계 부지 면적 제곱미터 해가지고 그것도 30제곱미터가 올라갔죠. 변경이 돼요. 밑에 보시면 기정하고 변경이 되죠. 면적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시설 계획이라고 4번의 건축시설 계획이라고 돼 있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 고시에 새로 건축한다고 다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018년도 5월 달에 이제 조합장님을 만났을 때 저게 말이 바뀌어요. 지금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처음에 있었던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왼쪽 도면이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2012년도 때 저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회 부지 합의서는 1년 동안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보상 합의로 둔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8년도 1월 24일 날도 서울시 고시에도 딱 보시면 2012년도에 부지 합의를 해가지고 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도 똑같지만 그 당시도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그거는 2011년도에 교회하고 조합이 부지 합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물인 거죠, 저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합장님을 저희가 2018년도 초까지는 교회가 아무 대응을 안 했어요.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직 서로 대화를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더 대화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본당에서 저기 목사님 방에서 조합장님을 처음 인사하고 대면하고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하고서 간 날짜가 6월 14일입니다. 이때 가가지고 조합장을 만났더니 이제 조합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저걸 이제 발췌를 해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현재 존치로 되어 있어서 오후에 빠졌기 때문에 조합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단지 기반 시설 및 도로 등은 구청과 협의하여 도로 계획에 의해 해주지만 땅을 확보해 존치했기 때문에 교회 부지에 대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조합은 간사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신축으로 하고 있었고 신축을 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려고 이제 조합장님 만나 뵙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면서 해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녹취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합의 내용대로다. 합의 내용이 많죠? 계속 합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 합의는 뭐냐? 부지 합의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지 합의서는 2011년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결과물이 2012년도 정비구역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 만들었던 서로 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은 반영이 돼서 2012년도에 끝난 거예요. 결과물이 끝난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보상 합의를 끌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저희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었어요. 한 1시간 반을 저희가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한 요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배치도거든요. 현재 있는 그 지도를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 자리가 이제 교회 본당 자리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주차장하고 교육관, 그 다음에 파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재 배치도를 넣고 본당을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더니 본당이 반이 잘려요. 이쪽 이만큼이 잘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잘려 나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합장님이 하신 말씀은 합의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 존치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존치라고 용어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시 고시에는 다 신축이에요. 근데 왜 저기다가 존치를 넣어가지고 왜 서로 말이 틀리냐? 지금도 조합에서는 존치라고 얘기를 해요. 존치이기 때문에 해줄 게 없다. 그거는 합의서다. 그러면 그 부지 합의서는 2011년도에 끝나고 2012년도에 정비구역 변경으로 끝났는데
왜 지금까지 끌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그 합의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 건물이 헐립니다. 잘려 나가요. 아까 저기 그 조광욱 조업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너네들이 요구해서 땅을 몰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잘려 나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렇게 본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게 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최근엔 저 존치 용어를 지웠어요. 그거를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2019년도 이 자리에서 총회를 할 때 마루건축에 계신 사장님은 우리는 존치이기 때문에 열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구청에서는 신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여드리면 모든 부분들은 건축 시설 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획지 3에 대한 거는 주 용도, 종교 부지,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다 제재가 됩니다. 저 상태에서는 왜? 신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허용 용도 외에 용도는 불허됩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그러면 존치한다 그러면 저런 제재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왜?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190%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한 230% 알고 있는데 교회는 재개발을 들어가면서 용적률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장님은 존치라고 얘기하지만 서울시 고시에 대한 내용들은 건축물에 대한 주된 벽면 및 출입구 방향, 대지를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 다 제재가 돼 있는 거예요. 출입구는 어디로 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서울시 고시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서울시 고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조합에서는 저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변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지 배치도도 보면요, 2018년도 거거든요. 존치로 써 있죠. 2018년도에 변경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뭐 다른 교회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저희가 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어느 장애동인가 어느 교회에 그 교회 사례처럼 극렬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조합도 교회도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져요. 더 더디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성서침례교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 교회도 교회 반이 잘립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 시공사 선정 시기를 제가 한번 기사에 있는 걸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저게 굉장히 논쟁을 해요. 그 당시에 2012년도, 13년도 뭐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저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예?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나 총회를 할 때도 다 언급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2011년도, 12년도 당시에는 그러니까 추진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지금 불강 5개국도 그 당시는 자금을 그렇게 받아서 했었어요. 근데 저게 법이 바뀝니다. 도정법이. 시공사 선정은 사업 시행 인가 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합의서를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2011년도 당시에는 그 밑에 있는 4번 항목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에 변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더 논의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보류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지금 7, 8년 돼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자 시공사 선정은 이때 하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제가 뒤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시기가 좀 있어요. 결론은 이 당시는 조합 설립만 하면은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 또 그게 또 이따 바뀌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자꾸 논쟁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연도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오래 계셨던 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11년 12년도부터 15년 사이에 소송이 굉장히 많았죠. 조합이. 게다가 조합 설립까지도 아마 처음에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때 조합이 표류했어요.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2011년도에 부지 합의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정비구 지정 변경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서로 추가적인 협상을 해가지고 진행하려다가 조합이 서버렸어요. 진행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소송이 많아요. 2010년도, 11년도 예? 이게 다 크리님에 올라온 자료거든요. 14년도, 15년도 저러기 때문에 부지 합의서를 쓰고 부지 합의서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이 됐고 그래서 더 추진해도 진행하다가 조합이 그 당시에 여러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진행을 못해서 도시정비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서 얘기를 해라. 근데 종강원 조합장님은 그 밑에 있는 표기 하나 가지고서 지금 때가 아니니 지금 대화를 못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제가 이게 클리닉에 들어가서 다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빌려드렸는지. 지금 제가 뭐 딴 데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교회가 돈을 받았다. 뭐 반대하면서 총회 장소는 왜 빌려주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렇게 또 계산해 가지고는 못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께서도 반대 빌려주지 말자 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빌려주셔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2018년도부터 서로 간에 좀 밀고 땡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도 2019년도에 장소를 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장소를 빌려드렸는데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면 교회는 뭐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광호 조합장님이 너넨 존치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라고 해서 시작이 발단돼가지고 구청하고 조합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은 신축, 조합은 존치. 이게 틀린 용어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축이면 신축이고 존치면 존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같은 구역에 같이 있는 교회를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한쪽에 저렇게 해석하느냐.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의에 의해서 합의했잖아. 그러니 합의했는데 왜 자꾸 왜 지금 얘기를 또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린 그 부지 합의서를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은 지금도 배치도가 그렇게 돼 있고 정비구역 지정 변경이 돼 있고 정비 계획도 변경이 돼 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합에다가 문의를 하고 우리 이제 제척해서 빼달라라고 이행촉 부서를 한번 보내요. 이게 2018년도 6월 29일입니다. 조합장님을 만난 다음에 아 이렇단다 우리가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9년도인데요.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는 제척을 계속 얘기하다가 2019년도에 그 조합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응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첫 번째 대화를 하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크리넷에 올라간 거를. 첫 번째 대화를 하고 상담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요. 구청하고 조합하고가 뭔 저건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공문을 딱 보내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면 답장을 해요. 조합이. 저거를 또 크리넷에 올려요. 그러면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화를 한 시작 전부터 대화한 거를 상담 보고서를 또 올린 거예요. 저 때 건축 심의가 납니다. 왜?
민원 사항이 있으면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자라고 내가 응해드렸더니 상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19일 날 내용 증문을 보냅니다. 왜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 왜 저걸 일방적으로 구청에 보내느냐라고 한 거예요. 저기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결과물은 아니지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때 어떤 합의서가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저거는 결론이 난 거 아닙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도출됐던 합의서예요. 저건 조합에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저게 금액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금액을 얼마나 달라고 한 것도 없고 저쪽에서 준단 말도 없고 교회도 요청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교회가 엄청난 보상금을 달랐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10원 한 장 얼마나 달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 합의서를 도장 찍기까지 갔어요. 교회는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실무팀에서는 전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내용이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이걸 인용해서 해주겠다. 금액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저거를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조합장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그걸 도장을 찍으면 뱀에 걸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뱀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걸 거부하셨어요. 만약에 저걸 도장을 찍었으면 교회는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왜?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저거를 거부한 건 누가 거부했냐면 대화를 하자고 해서 합의서까지 돌출해서 만들어 놨는데 도장도 안 찍을 거는 왜 합의를 했냐 이거죠. 왜 대화를 왜 했냐 이거죠. 6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어요. 2019년도에. 결과적으로는 도장도 안 찍고 그냥 그걸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청에다 또 민원을 넣습니다. 조합에도. 자, 대화 결렬됐으니까 우리는 재촉을 주장한다. 공문을 보냈어요. 2번을 보냈거든요. 12월 달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구청의 답변. 구청이 이제 우리가 자꾸 민원을 넣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인데 처음에 구청에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 안 줘요. 서류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조합원들 누구든지 클린업에 올라간 거든 안 올라간 거든 정보 공개 요청하면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질 조사서라든지 뭐 문화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시고 이게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보여서 제가 일단 왼쪽에다 좀 넣어드는데요. 조합에서 구청에서는 존치가 아닌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통일로 쪽으로 해서 신축된다라고 또 공문이 와요. 제가 오른쪽에 공문을 그대로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저희가 지어낸 말처럼 보일까 봐서 저희가 아직 공문을 옆에다 붙여서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7월 19일 날 구청 답변은 존치 형태. 철거 후 신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조합하고 구청하고 말이 다 틀려요. 그러면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아마 내 집을 한쪽에서는 그대로 둔다고 한쪽에서는 철거된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합과 교회가 사인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 때도 계속 구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부지 합의서를 계속 끌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도 똑같은 거고 구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보상합의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보상이 끝났다 하고 그건 나중에 시공사 선정되고 해야지 왜 지금부터 난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저희 교회는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2018년 12월 14일 날 말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저희가 진정서를 구청장한테 냈어요. 장로님들이 한 20분이 찾아가셔서 자, 우리 교회 불안하다. 그러니 좀 관리감독청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좀 봐줘라. 예? 애원을 한 거예요. 그 진정서 교인들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넣었더니 말이 바뀌는 게 뭐냐면 건축심의 도서상 존치 표기는 사유는 2008년도 정비 계획 당시 존치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된 사항이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신축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저때 말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 신축이라 한다 그러면 심의 받을 때 건축은 누가 하든 그건 배제하더라도 어차피 신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심의를 받는 것, 건축 심의를 받는 것처럼 교회도 새로 진단을 하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누가 짓고 안 짓고 누가 돈을 내고 안 내고는 떠난 얘기예요. 왜? 건물이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면적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출입구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심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왜 심의를 2019년도에 심의가 빠졌느냐? 그때 2019년도에 4월달에 총회할 때 마루건축이 얘기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치로 돼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서울시 고시에서 얘기하는 신축은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고시에서 얘기한 거하고 조합에서 건축에서 올리는 거하고 심의 받은 거하고 내용은 틀린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먼저 우선순위냐라고 한다면 서울시 고시가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럼 서울시 고시의 우선순위를 조합이 배제를 한 거예요. 조합이 심의 도서를 재접수 시 저걸 반영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배치도에 가로 열고 존치라는 걸 넣었다 뺐다 해서 그게 간단한 얘기냐 이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시 고시에 그 내용들이 다 신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배치도만 바꿔요. 똑같죠? 다 합의서. 계속 합의서만 가지고 얘기해요. 조합도 구청도. 자, 2019년도 4월 22일 날 조합 총회 때 속기록 여러분 참석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저 때 발언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이신 유성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처음 발언하셨어요. 교회가 이때까지 총회 장소나 모든 장소에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에 부지 합의를 할 때 계속 공문 주고받아가지고 그때 배치도가 정비구역 지정이 변경된 이후에 교회에는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저희가 불안하니까 저 때 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때도 어렵게 발언한 거예요. 조합장님 발언권 안 주니까. 그때 얘기가 우리는 존치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를 설계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 입장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2020년도 9월 6일 날 사업시 인가 신청을 하고 조합은 총회를 하죠. 전 저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11년도 당시에 부지 합의서를 쓴 거를 왜 총회 안건으로 끄집어 와서 통과를 시키느냐 이거죠. 저거 굉장한 하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안건 통과를 시켜줬던 부분들이 저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되돌려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2011년도에) 부지 합의서를 쓴 부분이 9년이 지나서 저걸 가져와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왜? 합의서는 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해서 했던 거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럼 여기 올리는 거는 뭐냐 이거죠. 같은 부분들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추가적인 앞에서 보여드렸던 교회하고 2019년도에 대화했던 내용이 아닌 그거는 도장도 찍지 않은 부분들이 왜 2011년도 거를 가져와서 저 때 통과를 시키나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실 어저께 우리 조합장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 합의서에 도장을 못 찍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안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윤동모 조합장님은 배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거든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거 배임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도장 찍었잖아요. 부지 합의서에. 근데 저걸 왜 부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냐? 저거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도장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이 배치돼 바뀌었잖아요. 2012년도에 정비구역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굳이 저거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안건 처리하셔서 통과를 시켰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왜 저렇게 통과를 시켰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게 저거는 부지 합의서가 아닌 보상 합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합의서의 4번 항목에 향후 저 내용 있죠? 저 내용의 시공사 선정 후 조합장님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공사 선정 후 지금은 시공사 선정 안 됐어요. 인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2011년도 당시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던 시기고 2006년도에 주민총회 때도 컨소시엄에서 GS하고 현대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하면서 왜 현대 얘기를 자꾸 하나 그랬는데 저 때 현대가 GS가 돈을 많이 썼어요. 왜? 어차피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빌려 갖다 쓰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 시공사 할 수 있으니까. 그 컨소시엄의 주민총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저게 아까 저게 제2연임까지 하고. 자, 3월 8일 이게 얼마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위를 하고 도무지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게 자꾸 진행되다 보면은 교회하고 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극렬하게 대치가 되고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니 자 우리는 그렇단다 그러면은 구청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또 국장도 만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만나고 구의원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도 면담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네 대표가 없어. 못 만나줘. 또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저희가 시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시작은 1인 시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재척해 주겠다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저거를 가지고 좀 최근에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크리노베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사회 의사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일 날 원래 저희가 19일 날 금요일 날 1시에 만나자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냥 상견례 정도로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재척이 되든지 이런 거 논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문자를 여러분 받으셨죠?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를 한 게 조합장님을 압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설명드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하고 싶어서 저희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직접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오시겠다고 공문이 왔고 조합원들한테도 못 온다고 하시고 이제 만나는 날짜를 저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게 이제 금요일 날 1시에 만나자고 약속이 됐는데 저게 약속이 캔슬됐어요. 자, 3월 18일 날 공문이 옵니다. 내용 증명이. 갑자기 급하게 합의서를 만들어 보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합의서라고 써가지고 17일 날 저녁에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합의서를 보냈다. 그걸 왜 보내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내용 좀 알려줘. 모른대. 받아보고 얘기하래. 그래서 18일 날 10시에 내용 증명이 도착을 해요. 근데 합의서를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시면 3번 왼쪽에 3번 항목에 보시면 날인 후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니
대화도 안 했는데 무슨 날인을 합니까? 응? 아니, 저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만나면 취소하겠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우리는 못 만나겠다. 이유는 왜 갑자기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걸 했느냐 해서 거부를 했는데, 저게 또 재밌는 게 있죠. 17일 날, 18일 날 아침에 저거를 들고 구청을 들어갑니다. 이건 어저께 분명히 만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합의서를 들고 구청에 가가지고 대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까 2019년도 그 상담 보고서 한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제가 그걸 왜 갖고 갔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요. 아니, 합의서를 서로 간에 만들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구청 갖다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화를 하잔다 그러면은 교회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 하죠. 정식으로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자, 너네들이 보낸 이 두 공문에 의해서 우리도 공문을 다시 만들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급박하게. 어저께 5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만나자. 아니, 만날 필요 없다. 근데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대화를 하자고 하니 만나는 주자.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8시에 만났어요. 바쁜 와중에 다들 또 일 정리하고 와가지고 8시에 만났어요. 1시간 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저 합의서를 왜 만들었느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더니 또 공문 하나를 주고 가려고 하길래 그 공문의 내용은 교회가 그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을 했다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공문 우리 주지 말고 구청에 내든 알아서 하라. 네? 제가 좀 확대시킨 거거든요. 날짜도 잘못 적었어요. 2021년 3월 19일에 1시인데 2020년 3월 19일 1시라고 잘못 적었고, 날인 후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아니, 무슨 합의서를 날인을 먼저 찍고 합니까? 그래서 어저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8시에 만나가지고 결렬이 됐어요. 무의미하게 끝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저걸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원래는 포함이 안 해서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간에 좀 설득도 하고 뭐 해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왕십리교회 뉴타운 3지구인데 조합이 수백억의 이상의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치를 주장하지만 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그 교회 가가지고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그 합의서를 좀 달라고 하고, 또 그 교회가 그 이후에 또 소송에 걸렸어요. 조합하고.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광훈 조합장님이 지금은 못한다, 배임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치, 획지 3, 8, 1대1 대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 평당 400, 표기 다 돼 있어요. 저거는 400이 될지 500이 될지 100이 될지는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합의서나 또 2019년도에 합의서에는 금액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텃밭의 공사까지 별첨 가설계획을 넣어서 달라고 해요. 또 임시 예배 처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조합 이사회 대의원에 거쳐서 총회를 결의한다고 돼 있어요. 도장을 찍은 다음에 결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합원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다시 빠꾸 되겠죠. 예? 하지만 다 저런 절차를 거쳐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의회에 제출도 하고 법원 인감을 찍어요.
그다음에 가설계도는 저기 왕십리교회가 계획안을 제출을 하죠. 절에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저건 언제 했느냐? 사업 시행인가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2018년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저런 부분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걸 대화를 해서 풀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존치라는 말을 끄집어 나오고 거기서 해줄 게 없다고 돼버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불안한 거죠. 근데 구청을 갔더니 구청에서 그거 잘못된 거야 말을 해주면 좋은데 구청에서는 너는 신축이야. 조합은 존치야. 존치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 그 부지 합의서에 다 돼 있잖아. 부지 합의서대로 하는 거야. 왜 구청은 합의를 해놓고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지 합의서 그 합의서를 보상 합의로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조합이 패소가 된다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또 누가 당할까요? 나는 조합이 왜 저렇게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청산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합이 교회에다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물렸어요. 그래서 그 왕십리교회가 180억. 저게 행정소송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합이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교회는 불안한 거예요. 합의를 잘 하고도 저렇게 되는가? 자, 교회는 그러면 왜 재척을 주장하나?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교회가 분쟁이 많잖아요. 왜 교회가 피켓 들고 왜 저러냐? 왜 돈 달라고 저러냐? 근데 희한한 거는 은강교회는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0원 한 장 얼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 불안한 부분들에 대화를 해가지고 좀 풀자라고 계속 노크를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서로 다 딴 얘기만 하고 있고 되지도 않는 합의서를 끌어다가 안건 통과까지 해가 총회 통과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넘어가니까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불확실해요. 불투명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보상금 문제, 교회를 무시하는 조합의 태도, 허가한청 은평구청의 무관심,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부지 합의서가 보상 합의로 둔갑해가지고 2020년도에 안건 통과까지 하고 교회는 많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2011년도, 12년도 요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는 우리 교회 자력으로 돈 이만큼 모아지고 또 조합에서 일부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추가적으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러면 이런 모양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건축위원회하고 그 조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장소 어디고 뭐고 다 무상으로 빌려드리고 적극 찬동하셔가지고 2018년도까지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간다면 불투명하니까 대화를 해서 풀자라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고 너네 문제야라고 해서 빼버리니까 교회는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 현재 이대로 가면요 교회는 철거되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철거돼요. 이거는 이대로 간다면 그러면 막대한 부채가 생깁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요즘 교회가 뭐 너무 세상적이고 뭐 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인 숫자도 줄고 사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이 교회가 부흥은 안 해요. 대부분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건축하신 분들이 뭐 여쭤보면은 교회 크게 짓지 마. 아파트 새로 짓는다고 그 옆에 주민들이 교회 안 와. 다 딴 데 있던 사람들이 모교회를 찾아오는 거지 안 온다고. 절대 크게 짓지 말라고 해요. 저희 교회도 크게 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회 건물을 헐리고 거기에 막대한 부채는 끌어안아야 돼요.
저희는 보상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존치도 아니고 분쟁도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 걸은 거는 부지 합의서를 합의서로 둔갑해가지고 한 거를 소송을 걸은 거지 지금 소송 걸 것도 없어요. 왜? 사업 시행 인가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소송 건 거 없습니다. 자꾸 합의서를 부지 합의서를 끌고 와가지고 보상 합의라고 둔갑시켜서 안건 통과까지 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한 것뿐이지 교회가 어떤 소송을 한 거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상태로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지금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조용히 왔어요. 계속 구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계속 문의하고 뭐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애원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1인시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지금 코로나 단계에서 9인시기 한 거예요. 지금 이게 0.5단계만 내려가면요 100명이 시위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북측에 장구 칠 필요 없어요. 저희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구청 가서 하느냐? 구청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하지만 관리감독청인 구청이 조합한테 야 제대로 해라고 말 한마디 한다 그러면은 조합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이 대화를 하자고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지금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꼭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생각이 다 틀리시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